영어 장문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한국어 문장을 가지고 영어로 어떻게 바꿔볼까? 우리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키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을지 여러분들 매번 하실 때마다, 매번 영상 보실 때마다 그냥 스쳐 지나가시지 말고 요런 식의 한국말은 요런 식으로 바꾸는구나 하고 염두를 해 두시고 필기도 해 두시고 기억도 해 두셔서 충분히 여러분들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국어는요. 식사 중에 입에 음식을 담은 채로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 제가 이렇게 문장들을 하나씩 이제 뽑아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뭐 어떤 문장이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한국말 문장의 형식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주시고 그 형식을 어떻게 영어로 바뀌어지는지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그 문장을 만들 때 어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주어하고 수로 주어 파트와 수로 파트를 찾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 그걸 하면 거의 뭐 반 이상 완성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주어와 수로 파트를 찾아봐야겠네요. 그러면 주어는 어디서부터 어딜까요? 식사 중에 입에 음식을 담은 채로 말하는 건 좋지 않아. 아주 좋은 말이죠. 자, 교육적인 말이네요. 자, 그러면 주어는 뭘까요? 뭐가 뭐 한다. 무엇이 뭐 한다. 할 때 그 무엇이 아니면 누가 이 부분이 주어인데요. 뭔가 주어에 사람 같은 거는 보이지는 않고 보니까 어때요? 뭐가 뭐 한다. 여기인데요. 쭉쭉쭉쭉쭉쭉쭉쭉 갔을 때 어때요? 뭐뭐쓴, 뭐뭐님, 뭐뭐시, 뭐뭐가 그것이 어때? 좋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어는 우리가 대부분 주어 자리에는 좀 간단한 형태를 좀 생각을 하시잖아요. 물론 그래요. 영어의 주어를 간단하게 씁니다. 자, 그러면 항상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만은 없다는 거죠. 내가 어때? 뭐 너가 어때? 그녀가 어때? 그죠? 이런 식으로만 항상 짧게 쓸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이 주어 자리에 있나요? 식사 중에 입에 음식을 담은 채로 말하는 것이 그것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죠. 주어가 굉장히 길어요. 자, 그러면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주어가 어디서부터 어딘가? 자, 식사 중에 입에 음식을 담은 채로 말하는 것? 여기까지가 주어겠죠. 이 은는 이가는 이거는 이제 한국어에 붙는 조사이니까, 그죠? 자, 말하는 것. 그것이 어때요? 수로 부분 이 부분이죠.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자, 뭐가 들어있나? 말한다라는 동사가 들어있죠.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문장 전체 안에 또 부분적으로 여기서는 부분이 뭡니까? 주어 자리죠. 어떤 자리 안에 또 동사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문장 전체의 수로는 여기죠.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주어 안에도 보니까 수로처럼 그런 기능을 하는 동사가 들어있죠. 그러면 이 장치를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to라는 장치를 쓸 수도 있고 ing라는 장치를 쓸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일단 우리가 to라는 장치를 써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말한다라고 하는 동사 앞에 뭐를 붙인다고? to를 붙여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말하는 것은 좋지 않아. 말하는 건 좋지 않아. 어떻게 해요? to speak. to speak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하죠? 추가적인 정보들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면 그거는 뭐 연달아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to speak. 그런데 이제 말을 하는데 언제 말을 하죠? 식사 중에 말을 하죠. 자, 식사 중에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다양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그 테이블 있죠. 뭐 키친 테이블에서 뭐 위에 앉아 있지는 않죠. 식탁에 있다라는 것은 식탁 위에 앉는 것이 아니라 식탁 뭐 밑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식탁에 이렇게 옆에 그죠? 테이블 있으면 옆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겠죠. 그렇게 식탁에 앉아 있다 이렇게 할 때는 at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at the table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peak
to speak at the table. 자, at the table이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식사 중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겠죠. speak at the table. 자, 그 다음에 또 추가 정보 남은 거 뭐 있습니까? 입에 음식을 담은 채로. 자, 우리가 이제 표현 중에서 뭐가 뭐뭐한 채로 이렇게 팔짱을 낀 채로, 다리를 꼬은 채로, 뭐 무릎을 굽힌 채로. 여기는 어때요? 음식을 입에 가득 채운 채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 전치사 with를 활용을 합니다. with your mouth full, with your mouth full 이런 식으로 하면 너의 입에 음식을 가득 채운 채로, 뭐뭐한 채로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뭐 눈을 감은 채로, 그죠? With your eyes closed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자, 그래서 with your mouth full. 자, 이렇게 됩니다. 와, 주어가 엄청 길죠? 주어가 어때요? 말하는 것은 어디서 말해? 식사 중에 식탁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At the table. 근데 어떤 상태로 말을 하지? 네 입을 가득 음식으로 가득 채운 채로, 뭐뭐한 채로, with your mouth full. 이렇게 하면 전체가 주어가 됩니다. 자, 이것이 어떻다는 얘기야? 좋지 않다는 얘기죠. 좋지 않다. 좋지 않은 거는 뭐죠? 좋다의 반대죠, 그죠? 거기다 not을 좋은 거 뭡니까? 뭐 good 하면 되겠지, good. 그죠? 동사는 아니겠죠, 형용사 good. 근데 안 좋으니까 not good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is not good. 저 해볼게요. 이것은 is not good.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주어가 너무 길어요. 그리고 이제 주어의 형태를 형태가 이제 to 부정사에 to로 시작하는 형태가 올 때는 얘를 주어 자리에 놔두지 않습니다. 영어는 to가 to로 시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덩어리를 주어를 뒤로 휙 던져버립니다. 저 뒤쪽으로 휙 던져요.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던지고 나서 비어있는 주어 자리는 어때요? 가짜 주어 it이라는 걸 써줍니다. 왜냐면 비워두면 안 되니까 뭐라도 써야 되는데 뭐 거기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가 올 수는 없거든요. 여기서 it은 우리가 대명사 it은 아니고요. 그냥 아무 뜻이 없는 형식적인 어떤 단어다. 뭐 이런 거 이제 허사라고 하는데요. 이제 더미 뭐 아무 뜻이 없는 그냥 형식적으로 온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쓰기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주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자, 진짜 주어 to speak at the table with your mouth full. 자, 음식을 입에 가득 채운 채로 식탁에서 식사 중에 말을 하는 것은 이 전체가 주어죠. 그럼 어떻게 한다? 뒤로 던져버린다. 그럼 비어있는 주어 자리에 어떻게 한다? 가짜 주어 it을 써준다. 자, it 이 전체 빨간 줄 끈 이 전체를 어때요? 뒤로 넘겨주고 it을 써줍니다. 그럼 동사 어디 갑니까? 수로 파트 어디 있습니까? It's not good. 얘가 일로 와야 되겠죠. 그죠? It is. 자, 이런 식으로. 안 좋아. 안 좋아. 자, 여러분. 그럼 영어는 이런 식으로 시작할 때 It is not good. It is not good. 이러면 어때요? 뭐가 안 좋다는 얘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진짜 주어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럼 어때요? 기다려 봐야 돼요. 여기까지 듣고 나서 뭐가 안 좋다는 건지 알겠어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진짜 그 주어는 어때요?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뒤로 던져졌으니까. 자, 그래서 어때요? 이거 to speak at the table with your mouth full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자, it is not good to speak at the table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완전한 문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it is not good to speak at the table with your mouth full. 자, 여러분 하나 더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 더?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일까? 자, speak을 한다는 것은 자, 식사 중에 입에 가득 넣어서 말을 하는 게 안 좋은데 누가 말을 한다는 얘기일까요? 특별히 뭐 표현한 내용이 없죠. 이런 거 이제 보통 뭐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안 좋다 라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상대에게 너는 그렇게 하는 거 안 좋아라든가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그런 주어에 우리 굳이 여기서 누가 말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될 때는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그냥 to speak. 그런데 만약에 어떤 특정 누구가
뭐 다른 사람 그렇게 해도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하는 건 안 좋아하고 특정인을 말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특정인 이 to speak이라는 to 부정사 앞에다가 for 목적격의 형태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 스펙을 할 것인지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추가적인 정보를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안 썼다는 것은 for 목적격을 안 썼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이렇게 하는 건 안 좋아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정 어떤 주어를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뭐 만약에 그 남자가 그렇게 하는 거는 안 좋아라고 할 때는 for 어때요? for him이라고 하면 되겠죠. for him 이렇게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사이에 투부정사 앞에다가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t's not good for him to speak at the table with 여기서는 그걸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his mouth 그죠? 그의 입을 mouthful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때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공부를 했던 건가요? 자, 주어 자리에 어때요? 주어 자리에. 주어 자리가 이렇게 길었죠. 어쨌든 주어 자리 뭐가 왔다? 말하는 것은 하고, 동사의 내용이 나왔을 때, 그죠? 얘를 주어 자리에 놔두지 않고 뒤로 던진다는 거죠. 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스펙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스펙을 말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디서 말해? 어떻게 말해? 하고 추가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붙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at the table, with your mouth full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추가적인 정보 부사라고 하거든요. 부사, 부차적인 정보, 부사. 뭐 없어도 상관없지만 말한다고 했을 때, speak 말한다라고 했을 때 뭐 어디서 말하냐, 어떻게 말하냐 하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기 위한 추가 정보입니다. 자, 추가 정보의 구조들은 보시면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with, 그죠? 전치사 보이시죠? at, with 이런 전치사 활용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사를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좀 복잡하셨나요? 자,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야 우리가 또 어느 정도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반복해서 한번 보시고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